각광.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무대의 앞쪽 아래에 장치하여 배우를 비추는 광선. 연극을 하거나 가수들이 공연하는 무대를 보면 앞쪽 아랫부분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비추는 빛을 각광이라고 하는데 다리 각자에 빛 광자를 썼습니다. 각광은 연극 공연 중 배우가 중요한 대사를 할 때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데, 각광을 받게 되면 그 배우가 다른 배우와 확 구별되면서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을 때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극을 공연하고 이러한 조명을 사용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각광이라는 말도 예전부터 있던 말이 아니고 영어의 풋라이트를 그대로 한자로 바꾸어 쓰는 겁니다. 각광을 받는다는 말은 주목을 받다 또는 관심을 끌다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각축, 불각, 쫓을축. 각은 다투다, 축은 쫓아가다란 의미로 쫓고 쫓기면서 다투다, 경쟁하다 등의 뜻.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나 팀이 서로 이기기 위해 다툴 때 각축한다고 한다. 각축전을 벌인다고도 한다. 이 말은 동물이 싸우는 모습에서 나왔다. 동물들은 영역 다툼을 하거나 짝짓기 상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곤 한다. 사슴이나 염소같이 뿔이 있는 동물은 그 뿔을 맞대고 싸운다. 이 모습에서 나온 말이 각이다. 이 말은 본래 동물의 뿔을 뜻하는데 다툰다는 뜻도 있다. 각은 면과 면이 만나는 뾰족한 모서리를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각을 세운다고 하면 모서리를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날카롭게 대립한다는 뜻이다. 축은 우리를 뛰쳐나온 돼지를 잡기 위해 뒤쫓아간다는 뜻의 글자다. 쫓다, 쫓고 쫓기면서 다투다, 경쟁하다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각축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뿔을 맞대고 다투며 쫓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모습에서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 된 것이다. 감쪽 같다.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아니하다. 감쪽 같다의 어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쪽 같다는 곶감의 쪽을 먹는 것과 같이 날쌔게 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곶감의 쪽은 달고 맛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빼앗아 먹거나 나누어 달라고 할까봐 빨리 먹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흔적도 없이 다 먹어치운다. 이런 뜻이 번져서 현재의 뜻처럼 일을 빨리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처리할 때 감쪽 같다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나무를 키우는 방법 중에 접붙이기가 있다. 원하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의 줄기에 붙이는 건데, 이렇게 해도 가지를 붙인 그 나무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른 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면 계속 맛있는 과일을 딸 수 있게 된다. 감나무는 종자를 받아 키워도 우수한 형질을 잘 이어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접붙이기를 해서 키운다. 접붙이기는 보통 비슷한 종류의 나무끼리 하는데, 감나무는 고용나무 줄기에 접붙이기를 한다. 감나무는 접붙이기를 하고 한 해만 지나면 접을 붙인 표시도 없이 원래 한 나무였던 것처럼 잘 자라고, 그래서 어떤 일의 흔적이 남지 않을 때 감접을 붙인 것 같다고 해서 감접 같다고 했다. 이 감접 같다가 감쪽 같다로 소리가 변한 다음 다시 감접 같다로 변했다가 감쪽 같다가 된 거라고 한다. 개차반. 개가 먹는 음식인 똥이라는 뜻으로 언행이나 인성이 몹시 더럽거나 엉망인 사람 혹은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로는 인간 말종, 진상, 쓰레기 등이 있다. 단어를 풀이하자면 개는 사람과 친근한 동물 개이고, 차반은 격이 있는 자리에서 내놓는 잘 차린 음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차반은 견공께서 드시도록 맛있게 차린 음식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똥을 점잖게 돌려 비유한 말로 똥개나 먹을 만한 걸 뜻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뜻은 아니다. 건달.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 부리는 짓 또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건달은 불교의 건달바에서 온 말이다. 불교에서는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 있고 꼭대기에 불법을 수호하는 제석천이 산다고 한다. 건달바는 수미산 남쪽의 금강굴에 살면서 제석천의 음악을 맡아보는 신이다. 인도에서는 건달바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악사나 배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같은 뜻으로 쓰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달이라는 말로 줄어들었고,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뜻으로 변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악사나 배우 같은 직업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건달은 폭력을 휘두르며 남을 괴롭힌다는 뜻까지 갖게 되었다. 깡패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까탈스럽다.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까탈은 가탈의 셋말, 과거 까탈스럽다는 비표준어였으나 2017년 1월 이후부터 까탈스럽다도 표준어로 인정됨. 가탈의 유래. 가탈은 말의 걸음걸이에서 비롯된 말인데, 말이 비틀거리며 불안정하게 걷는 것을 가리켜 가탈거린다고 하고, 말의 이런 걸음을 가탈걸음이라고 합니다. 말이 가탈거리면 사람이 편히 타거나 짐을 제대로 실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가탈이라고 합니다. 넝마주의. 헌옷이나 헌종이, 폐품 등을 주워 모으는 일이나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인 이들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서울에 약 4,050곳에 모여 살았고, 동양구걸 이외에도 넝마주의를 하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큰 광줄이나 망태기를 짊어지고 그 안에 폐품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망태기 할아버지라고 불리던 존재였다. 또한 6.25 전쟁 전후 넝마주의 일을 하던 소년 고아들을 가리켜 양아치라고도 했다. 넝마주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정부의 감시와 관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엔 근로재건대에 등록을
해야만 넉마주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주로 도시 외곽의 다리 밑에 모여 살고 초라한 옷차림으로 주택가에서 폐품 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의 기피 대상이 되었고 경찰에 의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다반사, 차다, 밥반, 일사,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늘 일어나 대수롭지 않은 일을 이루는 말. 차와 밥이 일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과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과거 중국에서 차와 밥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상 요소였는데 차의 문화를 일찍 일으킨 것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의 수질이 좋지 않아 찻잎을 끓여서 마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차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나쁜 환경에서 오히려 좋은 차 문화를 이룬 셈이다.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의 차와 밥이 사람들의 일상이었다고 하며 한국에서는 고려 초에 들어서 차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어 하루의 여가를 차 마시며 보내는 게 즐거움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고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맞게 해석되었다. 동량, 일거지나 동량아치가 돌아다니며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저 달라고 비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돈이나 물건, 이 승려가 시주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일 또는 그렇게 얻은 곡식. 동량의 유래, 고려는 불교를 중시한 나라였기에 백성들도 승려를 아주 정중히 대했다. 승려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기에 경문을 외며 집집마다 다니며 시주를 받았고 이것을 탁발이라 하였는데 이건 역시 수행의 하나였다. 탁발할 때 스님이 마을에서 불교의식에서 쓰는 노쇠방울인 동령을 흔들면 사람들은 곡식을 가져나와 시주를 했다. 결국 동령은 승려가 방울을 흔들며 탁발하는 행위나 그렇게 얻은 곡식이라는 뜻을 얻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 유교를 중시하고 불교를 배척, 승려들이 동령을 흔들며 시주받는 일을 비천하게 여겼다. 시간이 흘러 거지가 구걸하는 행위도 동령이라 했고 그 뒤로 바른 변화를 거치면서 동량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막장, 인생을 갈 때까지 간 사람 또는 그러한 행위를 꾸며주는 말. 막장이 뜻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막장은 갱도라는 끝이므로 막다른 곳의 이름을 뜻한다는 해석 또는 막장에서 채굴 작업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고되어 당최 다른 살아갈 방도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다다르는 막다른 길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다. 다른 설에 의하면 이때의 막장이라는 단어가 파장 직전의 시장 마컷, 즉 거진 막판에 와서 무질서한 시장을 빗댄 것이라고도 한다. 연극계에서는 그게 마지막 장을 뜻하는 직업 방언으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쪽이 사실 현재의 용법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는 문단과 같은 어원으로 쓰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인생 마지막 장을 뜻하는 듯이 들리는 미묘한 뉘앙스로 쓰이므로 특정한 상황의 마지막 장에 다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망나니,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예전에 사형을 집행할 때에 죄인의 목을 베던 사람, 주로 중죄인 가운데서 뽑아 썼다. 1896년 고종 33차명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사형수의 목을 베던 사람을 일컫는다. 조선시대의 사형 집행 방법 중에는 목을 베는 차명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형 집행은 몸과 머리를 서로 떼어낸다는 뜻으로 신수이처로 불렸다. 망나니는 천인이나 중죄인 가운데서 뽑아 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망나니는 천시의 대상이 되었다. 언행이 좋지 않은 사람 또는 하는 짓이나 성질이 못된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망나니의 어원을 닥치는 대로, 함부로, 마지막, 끝을 뜻하는 접두사 망마이너스과 나은이가 합해져 생겼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않아도 좋을 사소한 것까지 속속들이 말하거나 캐묻는 행위. 똥구멍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 미주알은 항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부분이다. 그 미주알을 꺼내듯 알리고 싶지 않은 일까지 캐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미주알이 빠져나온 것처럼 곤혹스럽고 고통스럽다는 뜻이다. 따라서 미주알을 캔다는 건 창자 끝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사람 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살펴본다는 건데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까지 일일이 따지고 들 때 미주알 고주알 캔다고 한다. 고주알은 별뜻 없이 미주알과 운을 맞추기 위해 붙인 말이다. 한편 미주알을 미살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여자의 음부살이나 소의 볼깃살을 뜻하기도 한다. 이들의 세포 조직이 흡사하다는 공통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터부태부, 폴리네시아어 터부티 ABU에서 나온 말로 금기된의 뜻. 1777년 영국 선장 제2 쿡이 여행기에 쓴 이후 영어가 되었다. 그 후 폴리네시아에서 터부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관습이 세계에 널리 보이는 것이 밝혀져 터부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서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으로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폴리네시아어에서 타는 표시한다, 부에 또는 푸는 강하게를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터부라는 것은 강하고 확실히 표시한다라는 의미 말이며 전염성의 위험이 있는 것을 확실히 표시해서 금지하는 규칙 및 그렇게 해서 금지된 것이 터부 본래의 어휘이다. 세계적 범주에 터부시되는 것에는 근친상간 또는 죽음이나 출산에 관한 것 등 널리 분포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 문화에 따라서 그 양태는 다양하다. 한참,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두 역참 사이의 거리, 어떤 일이 상당히 오래 일어나는 모양, 두 역참 사이의 거리라는 뜻에서 이 말의 유래가 담겨 있다. 한참은 오랜 동안 또는 한동안의 뜻으로 기다림이나 지남의 상황에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음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는 한참에 대한 한자의 표기가 없어 순수한 우리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자로 표기하면 일참을 지칭하며 옛날 두 역참 역마를 갈아타던 곳 사이의 거리를 일컫던 말이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역참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 역, 전, 정 등을 30리시비킬로마다 설치하고 이곳에서 공문서의 전달, 관리나 사신들의 이동,
조곡물이나 군수물과 같은 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한참이 시간은 사람이 30리를 걷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약 3시간 정도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간헐적 상식.